는 대충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양심. 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거야? 네.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것은 장 기자나 이 기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양심이 그때 어땠는지는. 네. 이건 우리가 너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네. 양심. 두 번째, 지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의 취재니까 네. 언론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서울의 소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익성과 공공성은 얼마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 번호만 하고요. 예. 네. 이것은 혹시나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그 자리 그 장소에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기강이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취재해야 될 공공의 의무가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여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첫째,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김건희 씨는 평소에 선물을 갖다 늘 그렇게 주고받는가? 그다음에 청탁의 대가는 그동안 그럼 존재했던 것인가? 받았으니까 뭘 항상 주거나 뭘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는 혹시 없었던 것인가? 이것도 국민이 꼭 알고 싶어하는 그렇죠. 여론이고. 그다음에 실세로서 진짜 예전에 최순실 씨처럼 농단을 한 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아무리 봐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여론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윤리. 네. 그래도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근데 중요한 취재 같으면 이게 5대 0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3대 2, 2대 3. 네. 예, 어떤 거는 약간 마음에 걸리고 어떤 건 안 걸리고. 예를 들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칠 때 그 예를 들었는데,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서원 씨죠. 이제 개명했으니까. 그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로 도망가 있을 맞아요. 때 집안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자가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만나서 취재는 해야겠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문제에서 그 상황에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예. 사실 언론의 직업윤리상에 이제 흔히 요새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 주인공을 취재만 해야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사건에서.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경찰에 신고만 할까? 그럼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살짝 따라 들어가서 정유라를 만난다. 그거는 자기 양심의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양심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죠. 근데 옆에 보모가 있어요. 경호원도 한 명 더 있어요. 그럼 양심이 가책을 받다가 좀 덜해집니다. 그렇죠. 보모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경호원도 있고. 이런 게 양심도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상황을 본 다음에 양심의 문제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지시는 있었죠. 당연히. 취재해 와라. 취재해 와.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국민 여론. 그래.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풀리는 건데 꼭 취재해 와라.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럼 결국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는 큰 판에서 막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국가의 공익과 공공의 문제죠. 당연히. 직업윤리상 사건에 개입하면 곤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그때 4대 1이 되는 거죠. 4대 1이 되면 이제 기자와 그다음에 뉴스룸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꼭. 뭐 이렇게. 지금 이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도 딱 요구하고 비슷합니다. 4대 1입니다. 직업윤리상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들어갈 필요 있어라고 하는 직업윤리에서 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빠져나간다고 봐야죠. 안 걸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댓글에서 SK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받아놓고 웬 함정? 그게 딱이죠, 이게 지금. 그게 그 말씀, 아까 드린 말씀. 유인자와 피유인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반응이 이제 다른 거죠. 내가 받고 싶어 받았는데, 그리고 얘기도 듣고 싶어 다 들었고 했는데 함정이라고 하면은 좀 황당해지는 거죠. 직업윤리에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저한테 늘 날라오는 화살이기도 합니다. 앵커는, 기자는 내가 기자가 된 이유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싶어서 기자가 됐느냐? 아니면 진실을 파헤치려고 기자가 된 것이냐? 예를 들면 앵커는 균형을 갖추려고 내가 앵커 노릇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진실에도 파헤쳐갖고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앵커를 한 것이냐? 근데 불리해지면은 공정하지 못했잖아. 공평했어야 되는데 더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기자를 하는 거지 진실을 파헤치려다 보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근데 객관적이려고 내가 기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과학자가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기자의 일이라는 게 이건 옳아, 이건 틀려가 아니라 항상 몇 대 몇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서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무엇에다가 내 신념과 몸을 던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서울의 소리의 취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는 그 세계적으로도 이런 취재는 없었다. 영부인을 아유, 왜 없었겠어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서울의 소리에서는 자평을 하시던데 우리 초신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댓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뭐 금융위원 금감위원을 예. 임명하는 거에 대한 거는 증거가 없었지만 본인이 내가 이제 뭐 남북관계 잘 해결할 거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화가 부인한테로 걸려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매 맞는 여성이 많습니다. 네. 또는 성폭행 당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네. 한 여성이기도 하시니까 네. 이 문제는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잘 어떻게 풀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도움이 되실 수 없겠습니까? 네. 이런 전화일 수는 있는데 그 금융감독위원 임명하는데 말이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뭐 소아암 환자라든가 희귀병 환자, 또 어린 고아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런 민원이 참 이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공직이 아니잖아요. 공직이 아니니까요. 예, 예. 이거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소외대 계층을 위한 어떤 맞습니다. 복지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건 예. 괜찮은데 예. 당연히 그 대통령도 이거는 함부로 받아서 사람들한테 들리게 얘기할 수 없는 인사 문제란 말이죠. 그건 나중에 따로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든지 따로 전화를 해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옆에 사람 있는데 전화를 그 말이 들리게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큰 국정농단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비선 실세로서의 어떤 개입이 자꾸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너무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나 무인이야 너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권력에 취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너무 막 사는 거예요. 왜? 네. 아니 막 전보로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됐어. 이건 지 세상인 거지. 제가 볼 땐 딴 거 없어요. 아 진짜 우리가 이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서울의 소리와 서울의 소리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섭섭하지만 저도 섭섭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공직과 정치인은 또 어디 또 카메라를 숨겨갖고 온 거 아니야. 기자들로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업윤리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의 직업이 갖고 있던 하나의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짜여진 세계가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대통령 부인한테도 저렇게 용감하게 딱 갖고 들어가는데 나한테도 뭐 카메라, 단축 카메라, 흔히 쓰는 게 안경 카메라하고 단축 카메라 많이 쓰거든요. 네. 저희도 해봤습니다만. 야, 이거 저 안경 왠지 너무 두툼한 게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근데 어차피 공직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그런 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카메라가 있든 없든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배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수거암실 여대 귀빈이라고 가르칩니다. 후배들한테 수거암실. 홀로 거하고 있는데 암실 어두운 방에 어두운 방에 홀로 거하고 있더라도 앞에 중요한 귀빈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암실 여대 귀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죠. 공직자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요. 아니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완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공직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 자기가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막 산다.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이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럼요. 국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역사를
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짊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짊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끝까지 짊어져야 되는 왕관의 겁니다. 무게가 무거운 거죠. 그러면 그 짊어진 게 다 끝나야 대통령 다 왔다, 대통령 부인 다 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정치 시즌 아닙니까? 이제 곧 총선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총선 나가겠다,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그 기독교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영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예, 배지를 단 게 영광이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어야지. 대통령이 됐고 영부인이 됐다고 자기가 내가 이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 언론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댓글에 나왔지만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이랬다 그러면 난리 났을 텐데. 아마 지금쯤 망명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평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권도 이야기하시면서 언론이 이제 뭐 90몇 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중국에 출장 가서 허름한 곳에 가서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보면서 혼자 밥 먹었다고 해도 거의 탄핵할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집안의 뭐 성향이 어땠다든가, 네. 예, 배운 게 없다든가.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도 난리를 쳤던 언론입니다. 근데 그 언론이 지금 아이고. 진짜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역겹습니다. 역겨워요.